중고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 보내겠다는 한 엄마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0대 여성인 엄마는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르던 중 이 판매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지원제도 문제로 확산된 미혼모 아기 판매 사건을 짚어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한 여성이 젖먹이 아기를 판다는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네. 판매의 글이 올라온 게 지난 금요일 오후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오후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게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 모바일 앱에서 쉽게 접근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 보면 예. 제주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 안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네. 판매 금액이 20만 원 책정이 돼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금액이 책정돼 있고 그 안에 글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네. 제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그 제목의 글이었고 안에 들어가 보면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불에 쌓여 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2장도 함께 게시가 됐는데 예. 4분 뒤에 이 글을 발견한 이용자들이 해당 앱에 이걸 신고했어요. 이상하다. 예. 이런 글이 올라왔다. 신고해서 업체 측이 글 게시자에게 삭제를 먼저 요청합니다. 근데 이게 삭제가 바로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업체에서 이 글이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외부에 노출이 안 되게 바꿨습니다. 아하.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퍼지면서 네. 논란이 됐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가 됐습니다. 네, 결국 경찰도 게시글을 조사하면서 글을 작성한 사람이 20대 미혼모라는 것을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네. 도대체 이 여성 엄마겠죠.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까? 네, 일단 경찰이 IP 추적 등을 통해서 이 여성의 신원을 확보했는데 네. 제주도의 한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있는 그러니까 지난 13일에 아이를 낳았던 20대 여성으로 확인됐는데요. 예. 일단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 이제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됐었는데 그렇죠. 경찰이 이제 그에 대해서 물었더니 본인이 일단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와서 아이의 입양과 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 예. 이제 본인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였겠죠. 네. 뭐 출산 임박해서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았고 어허. 아이 아빠도 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니까 입양에 관련된 문의를 했는데 거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데 일단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 예. 이제 입양을 하려면 저 입양할게요라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숙려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입양을 해야 됩니다. 네네. 입양 특례법 문제인데 그 부분 때문에 화가 나서 저렇게 글을 올렸는데 예. 올려놓고 나서 이거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그 이후에 삭제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박정호 기자, 네. 지금 백성문 변호사가 입양 관련된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입양 과정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었길래 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될 그런 네. 게시글까지 올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하지 않는 출산이다 보니까 그 출산한 그 병원에서부터 네. 이 아이 이제 포기하겠다, 입양 보내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은 이 여성의 부탁으로 입양 기관에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네. 당일 상담도 받았습니다. 어허. 근데 이 여성을 생각할 때 상담받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입양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백 변호사 말처럼 숙려 기간이 7일이 필요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음흠.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네. 또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화가 많이 났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백성우 변호사, 네. 이런 이야기들 종합을 해보면 이 여성은 도저히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짐작이 좀 되네요. 네, 지금 이 여성의 행동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 여성이 처한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예. 일단 무직입니다. 20대 무직이고 예.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님의 도움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도 도움을 줄 만한 정도의 일단 상황이 아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아이 아빠도 아이를 전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건 이 여성이 나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네. 또 출산 예정일보다 이 빠른 출산을 한 그런 상황이라 도저히 아이를 본인 스스로 혼자 키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대체적인 객관적인 정황상으로도 아이를 키우기엔 좀 무리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산후 우울증이 있느냐 이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산후 우울증 상태였다면 모든 이 선택과 행동 자체의 합리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고 결국 낳게 됐는데 이후에 아이를 포기하면 나라에서 사회에서 알아서 좀 돌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혀 통용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서 결국 아동복지법에 의해 위반 사안인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동 학대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 일단 아동복지법에 영아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인의 아이일지라도 아이를 20만 원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하려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아동복지법의 대부분의 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만 이 영아 매매와 관련해서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여성이 우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고 짧게 글이 올라오고 삭제를 했고 범행이 실행에 착수했었지만 결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경찰에서도 이 여성과 이 아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입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소유예 정도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여성에 대한 처벌 여부보다도 아기의 안전과 복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죠. 저 상태로라면 어머니로서 역할은 전혀 못할 것 같고요. 아기를 키우겠다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상황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입양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현재 우리 입양 관련된 법이 이런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성 변호사?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입양 특례법을 보면요, 네. 이제 과거에 불투명한 입양을 없애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아이의 뿌리를 정확하게 확인해주기 위해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숙려기간 7일도 어찌 보면 이 여성 입장에서는 싫었던 거지만 또 입양을 보내려는 미혼모들 중에서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걸 극히 꺼리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이의 예. 출산 사실도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여성도 있고요. 네. 그게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러다 보니까 입양 절차에 들어가려면 아이를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아하. 그럼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올리고 나서 입양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허. 입양을 하지 않고 아이를 버립니다. 아이고. 베이비박스 같은 데 놓고 예. 잘 키워주세요. 뭐 이런 방식으로. 아니, 베이비박스라도 있으면 그렇겠지만 네. 아닌 경우는 엉뚱한 그렇죠. 곳에 버릴 그러니까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입양 특례법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긴 합니다만 이런 규정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꺼리는 또 이 미혼모들이 꽤 많단 말이죠. 네네. 이런 부분들은 좀 사회적으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결국 입양을 고려하는 많은 미혼모들이 아기를 직접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는 경제적, 환경적 조건, 그리고 입양을 보내려고 해도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갈등적 상황, 지금 같은 범죄적 상황 이렇게 내몰리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 미혼모나 아기를 원치 않는 그런 부모를 위해서 뭔가 제도적인 좀 정책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 일률적으로 입양을 보내려면은 뭔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네. 그걸 통해서 뭐 입양이나 뭐 여러 가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환경적, 특히 경제적 조건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면 한 부모의 월소득이 152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네. 이런 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은. 음흠. 그리고 이 양육비 청구나 양육비 추심 이런 것들을 모두 갓난 아이를 키우게 되는 여성이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도와주고 아하. 어떻게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이렇게 인도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 국가 또 우리 사회 지자체가 좀 신경 써서 세심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이를 판다는 글을 올린 것 분명히 잘못된 범죄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그 뒤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미혼모와 한부모에 대한 미흡한 지원 또 제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